안녕하세요, 빨대양 서민입니다. 요즘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이 이슈의 핵입니다. 이 TV 틀면 이 얘기, 신문 보면 이 얘기, 유튜브에도 이 얘기. 근데 제가 보기엔요, 걱정할 일 하나도 없어. 이거 좀만 뜯어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민주당 애들은 걱정 좀 해야겠다. 제가요, 친절하고 해박하고 재밌고 알기 쉬운 설명맨 아닙니까? 게다가 저희 채널 쭉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치 예측 타율 100%! 제가 거의 무속인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 윤석열 후보 걱정 그만하고 이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주무시라고 이 고발 사주 사건 밑줄 쫙 설명 들어갑니다. 이 PD 여기 빨대 갖고 와라. 쪽쪽쪽쪽쪽쪽쪽쪽. 윤석열 고발 사주 또는 청부 고발 의혹, 이 뉴스버스가 보도했는데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래요. 지난해 4월 3일 손준성 전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이 김웅 의원, 당시에는 후보자였죠. 김 의원한테 여당 인사들이랑 기자, PD 포함해서 총 13명을 고발하는 내용의 이 고발장을 써서 이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대신 고발해달라고.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후보랑 친하고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직위가 이 검찰총장의 수족 같은 역할이니까 이것 윤석열이 당시 검찰총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고발을 사주한 거 아니냐. 직권남용이다. 이게 고발사주 의혹이에요. 근데 손준성 검사는 아니래요. 그런 걸 작성한 적이 없대요. 그렇다면 이 의혹 제보자는 숨어버렸어요. 검찰이 이 제보자를 공익제보자라고 인정해버렸거든요. 언론도 이 공익제보자 신원은 노출할 수 없으니까 그걸 이용한 거죠. 근데 또 권익위 말은 달라. 공익제보자를 결정하는 기관은 검찰이 아니라 권익위인데 자기네는 이 의혹 제보자가 공익제보자인지 검토한 적이 없대요. 이 제보자가 누구냐를 놓고 한간에 말이 많은데 결국 권한도 없는 검찰이 허겁지겁 제보자를 숨긴 거예요. 지금 검찰총장 김호수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이 정권 들어서 법무차관 쭉 하다가 로펌으로 가서는 이 정권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라임 사건 같은 거 변호하고 곧장 검찰총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추미애 전 장관 아들 휴가 의혹 제보한 사람은 이 공익제보자 되는데 2달 걸렸어요. 이 제보자는 5일 걸렸고요. 그래서 지금 난리법석인 이 고발장은 그냥 정체불명의 괴문서일 뿐이에요. 작성자는 아니라고 하고 이 제보자는 숨어버렸으니까 사실 확인이 안 되는 문서잖아요. 그래, 거기까지도 좋다 칩시다. 이 괴문서를 한번 보자고요. 일단 고발장에 있는 13명 피고발인, 그러니까 고발당한 사람 중에는 최강욱 의원이랑 황희석 최고위원이 있는데 고발장에 적힌 이분들 주민번호가 틀려. 아니, 검찰이 작성한 고발장이라며 검찰이 인적사항 파악도 못해서 틀린 주민번호를 쓰냐? 그렇다면 이 틀린 주민번호는 어디서 났을까요? 구글에 황희석이라고 쳐봅시다. 별거 안 나오죠? 근데 조금만 스크롤하면 한국 법조인 대관이라는 링크에 황희석이 뜹니다. 누구나 검색 가능한 정보죠? 여기 있는 거 그냥 갖다 쓴 거예요. 최강욱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 제보자 말대로 검찰이 작성한 고발장이라면 주민번호 틀리는 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 후보가 청탁했다는 고발 내용도 봅시다. 작년에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총장 쫓아내려고 칼춤을 췄잖아요. 여권도 여기에 맞춰 윤석열 흠집내기 엄청 했죠. 이 채널A 검언 유착 날조 사건 같은 거요. 근데 이 고발장 범죄 사실에 보면 작년 4월 3일자 유시민 이사장 발언, 같은 날 최강욱 의원 발언도 있어요. 근데 이거 4월 3일 날 받은 거라며. 검찰총장이 청부해서 작성한 고발장을 하루 만에 써서 당일날 막 보내냐? 이렇게 허술하게? 그리고 법조인 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되게 이상해요. 이 범법 여부를 따지는 단어가 아니라 가치 판단이 들어간 단어가 이 고발장에 막 쓰여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윤석열, 역적 같은 존재, 이러한 부조리를 참다 못한 국민들. 이런 단어는 법리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감정에 호소하는 단어잖아요. 이 검사가 작성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허술해 보입니다. 또 윤석열이랑 친하다는 이 고발장 작성자 손준성 검사, 추미애 전 장관은 이분이 윤석열 측근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1월 기사 하나 읽어드릴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원 잔류를 요청했던 대검찰청 차장검사급 검사들 중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 등이 전보됐다. 신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는 손준성 원주지청장이 자리를 메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작년에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손발 자른다고 검찰 학살 인사할 때
윤석열이 딱 6명만 남겨달라고 했거든요. 그중 한 명이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이었는데 결국 추미애 전 장관이 김유철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손준성을 앉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보자 말대로라면 문제의 고발장은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손준성이 썼다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 총장이 뇌가 없나요? 추미애 장관이 앉힌 사람한테 그것도 3개월 만에 고발장 작성을 맡기게? 허술한 점은 또 있어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한 얘기지만 이 고발장 보면 이 2가지 범죄 사실, 그러니까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랑 이 명예훼손을 이 고발장 하나에 작성했어요. 이렇게 고발장 쓰면 수사 방향 잡기도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답니다. 근데 이 4월 15일 총선에 개입하려고 검사가 작성한 고발장이라면서요. 그런 고발장을 4월 3일 날 넘기면서 이렇게 쓰나요? 열흘 만에 수사 끝내고 총선 개입해요? 그런데 아무튼 이 고발장은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뉴스버스는 이 4월 3일 고발장 말고 그 5일 후인 4월 8일 김웅 의원이 받았다는 고발장을 하나 더 공개합니다. 이 고발장은 최강욱 의원 한 명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핀셋 고발하는 내용인데 역시 손준성 검사가 썼다고 해요. 그리고 이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 고발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갖고 4월 3일 고발장이랑 헷갈리게 막 섞어서 이 한겨레랑 KBS가 신나게 보도하고 있어요. 와, 사주받은 고발장으로 미래통합당이 실제로 고발했다. 근데 이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 자문이었고 이 사건을 실제로 고발한 담당 변호사가 입장을 내놨어요. 자기는 4월이 아닌 8월에 당에서 이 초안이라는 고발장을 받았는데 너무 허접했다는 거예요. 허접하다는 표현도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 변호사분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렵게 추가 조사하고 보강해서 고발했답니다. 이분 얘기를 옮겨볼게요. 만약 검찰에서 고발을 사주하고자 한다면 팟캐스트 내용 보시고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좀 해주세요. 이 한 문장만 언급한다면 대한민국 법조인 누구라도 김웅 의원이 전달했다고 하는 고발장 초안보다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수준의 고발장 초안을 가지고 대단한 공작이 이루어져서 처벌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처벌한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최강욱 의원의 선거법 위반은 누가 봐도 명확하고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공지의 사실로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검찰이 만든 고발장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납득 안 되는 부분이 많지만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하고, 이 의혹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이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그분, 그렇지, 김어준. 그래서 딱 타이밍 맞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출연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죠. 이건 선거 개입 정도가 아니고 국기문란 행위다. 아니 4월 3일이랑 8일날 받은 고발장으로 이 4월 15일 선거에 어떻게 개입해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국기문란으로 짜라. 뭐 이런 감독의 전술 지시죠. 김어준 뉴스공장은 여당 부흥이 아닙니까? 이렇게 강령 배포하면 우르르 따라 떠들겠죠. 그런데 그게 과연 뜻대로 될까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김웅 의원이 받은 메시지에 이 실명 판결문이 첨부됐다고 뉴스버스가 보도했거든요. 근데 이 실명 판결문은 누가 접속해서 받아갔는지 검찰이 1시간만 접속 기록 조사하면 나와요. 근데 3일날 조사에 착수했다는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네요. 아마도 이 의혹으로 오래 끌고 가고 싶은 모양이죠. 백날 해봐라. 니들 뜻대로 되나? 여러분, 이 의혹이 잘 끝내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요.